월수금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늘 이 시간 일관성 있게 쌀 때 사자, 안정적인 투자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지난주 후반과 오늘까지는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알려주세요.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오늘 장 한마디는 4대 주도 산업군과 비주도 산업군 차별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좀 섹터별로 나눠서 전략 세워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 월봉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기 때 나오는 이 파생 쪽에서의 이 로스컷 물량들, 신용 청산 물량들, 그런 물량들이 투매가 나왔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매수하자,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래서 IT 반도체와 배터리가 우선순위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주도 산업군과 비주도 산업군, 이걸 우리가 명백하게 좀 구분을 해야 지금 구간에 여러분들이 포트에 좀 비중 많이 담고 가야 되는 섹터와,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중에 좀 제한을 두는 주도 산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가야 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안 끝났고 유동성 축소 지속됐고, 그래서 막 지수가 50포인트씩 막 폭락이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손절하기 바쁜데 즐거운 마음으로 현금 가지고 있다가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의 어떤 상승, 에너지주의 어떤 강세,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면서 전 세계 시장의 금리는 저금리 기조에서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깎아먹는 거고, 그리고 성장주의 반대인 이제 가치주들에 대한 반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산업을 과연 주도할 수 있겠느냐?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금리 인상 수혜주인 화학, 철강, 원자재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금융주, 이게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할 수 있겠는지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 프리미엄 정도만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는 것만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산업을 저는 주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도 산업군들에 대한 명백한 인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리 인상이 가장 공격적으로 나왔던 시기는 리먼 사태 이후입니다.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로 2011년도까지 소비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던 시기에 경기 여건이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상이 2011년도 요 시점에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때 금리가 2.5%대에서 3.25%대까지 무려 3번이나 인상을 했었던 2010년도 이후로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나왔던 지점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1.5%인 거죠. 지금은 금리 인상을 했지만 1.5%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를 제외하고 지금 1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금리 인상했던 경우는 2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번밖에 없는데 그때가 2017년도 11월 달, 그 당시 1.25%대에서 1.5%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11월 달, 공교롭게도 이제 11월 달인데 그때 금리가 1.5%대에서 1.75%까지 딱 2번 올리고 나머지는 금리 인하기거나 저금리 기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냉키 그 당시 지금 이제 파월 이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양적 완화를 좀 종료를 했었는데 이때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 신용 경색 터지는 바람에 사태의 심각성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기업들이 회사채 제대로 발행도 못하고 돈도 마련을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었고요. 이때 우리나라는 운이 좋게도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스마트폰 시대의 어떤 성장에 우리나라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는 멀쩡했었던 것이지만 사실상 중국과 연계됐던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일가스 혁명이 있었던 2014년도에는 뭐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에너지 산업이 완전히 망가졌고 요때 이전에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했었던 이런 산업체들이 과거의 영광을 찾는 것은 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엑선 모빌이 사라지고 이 자리를 메꾼 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으로 완전히 대체가 됐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대체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다시 에너지 기반으로 한 산업들한테 이 바톤을 할 것이냐 넘길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죠.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만 제거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세일가스 혁명이 발생이 됐던 이 금리 에너지 산업의 어떤 유가의 고공권들 그때가 이제 그 100달러에서 한 110달러 요 사이 정도 유가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수준 이상으로 가는 거는 이건 오버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뜯어보면 되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 키워드와 그다음에 산업을 이끌고 있는 주도 산업군, 이 주도 산업군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당연히 이제 IT 반도체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배터리여야 되는 거죠.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그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뭐 알리바바 이런 업체들은 같이 간 거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그 다음에 유럽의 뭐 폭스바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에서도 지금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돌렸잖아요. 그죠? 이런, 이, 배터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전기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언택트, 게임, 이런 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VR, AR,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버 시장, 그 다음에 뭐 스트리밍 서비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를 하면서 사업 영역이 좀 커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게임, 엔터, 유튜브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과거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바이오 제약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주도 산업군인 거고, 이게 저는 포트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요 키워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상대적으로 거품이 빠지는 구간들이 작년도 말부터 올해 이제 1분기 때까지 진행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뭐 고점에 있는 거 따라갈 필요 있겠느냐, 유동성 축소 구간인데, 그죠? 금리 인상 기준인데 뭐 꼭지는 거 왜 사요? 그냥 좋은 기업, 그냥 투매 나올 때 남들 손절할 때 매수하는 이 쾌감, 그죠? 그런 전략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제시를 했었던 거고요. 이 반대편에 있는 영역이 비주도 산업군인 겁니다. 뭐 화학, 철강, 조선, 금융주,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그다음에 음식료, 유통, 여기에 이제 뭐 정책 테마들 이런 정도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주 섹터의 비중은 좀 역전해서는 안 된다. 이게 포트 관리라 좀 보거든요. 이러한 어떤 틀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박스권 하단 전략을 세우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의 체감 지수는 저는 어마어마하게 날 것이다. 그래서 주도 산업군과 비주도 산업군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먼저 하신 다음에 밸류에 대한 이 산정도 분명히 달라질 테니까 이런 걸 고민하시고 이번 구간 전략을 세우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요일에 다시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